시간만에 마치겠습니다. 한 40, 50 걸릴 것 같아요. 오늘 부동산 이야기를 할 건데, 제가 우리나라 OECD 노인 빈곤율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아시겠지만. 보시면 우리나라 OECD 노인 빈곤율 1위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건 몇 퍼센트냐면 44%, 40.4% 정도 됩니다.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대부분. 그리고 일본이 20, 미국이 22, 호주가 22, 영국이 13%. 그러면 이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다라고 이야기해서 노인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2000년대 초반에 올랐고, 그리고 2016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올라가서 버블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제가 한 2, 3년 전에 라디오를 듣다가, 경제 라디오를 듣다가 그런 내용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2016년, 17년도에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 그 중에 가장 많은 연령대가 60대였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생애 첫 주택을 가지는 사람이 아니고 2주택, 3주택을 가지는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주택을 샀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지금 현재 세계 1위라는 거예요. 어폐가 있잖아요, 조금.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60대 이상 인구의 자산 보유의 규모는 7,500조 원입니다. 근데 그 연령대 중에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중에서 그 연령대에서 가장 높은 규모예요.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현금 흐름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들은 현금 흐름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산 보유액은 노인 빈곤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노인 빈곤이 높게 나오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2016년, 17년 그리고 부동산 버블을 만들었을 때 그 60대의 자산가들이 2주택, 3주택을 샀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이 2020년, 21년도에 그 주택을 팔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샀느냐? 20대, 30대, 40대 초반에 연끌족이 그걸 다 샀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격 슈팅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금리가 올라가고 경제가 불황이 되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내가 1주택이 있고 2주택, 3주택이 투자 수요면 그 주택을 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생애 첫 주택이에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택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끌족들은 그 주택을 부유하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투자 목적으로 샀던 그 60대 자산가들은 그 주택을 팔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하려는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보시면, 그러면 미국은 어떠냐? 미국이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2023년 자료인데요. 보세요. 미국 부동산 중개인협회에서 주택 구입주 주 연령층은 베이비 부모다. 그런데 우리나라 베이비 부모와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다릅니다. 미국의 베이비 부모 세대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는 58년 개띠부터 베이비 붐 세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10년, 12년 이상 정도가 늦습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이 세대가 지금 미국에서 주택을 구입하는 연령층의 주 연령층이라는 거죠. 보시면, 근데 이 인구의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45년생, 50년대생입니다. 이해되시죠? 미국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인구 구조입니다. 2023년도에. 이거 보시면 우리나라 부동산은 아직 10년 동안은 버틸만 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보면 여기 보이시죠? 여기 64세인데요. 지금 현재 58년 갭띠가 이 정도 됩니다. 여기 보시면 80만 명입니다. 80만 명이 84년생부터 58년생까지
이 80만 명 이상이 되는 인구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이 58년생부터 그 이상의 분들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여기가 80만 명 이상, 거의 90만 명 가깝습니다. 가장 많이 태어난 해는 1970년생입니다. 거기가 90만 명이 넘어요. 70년생부터 75년생까지 90만 명씩 5년 동안 태어났습니다. 거의 100만 명 가깝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가장 두텁습니다. 80년생도 84년생까지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 2000년생부터는 60만 명 이상은 됩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이 2000년생 이하부터는 40만 명이고요. 지금은 거의 20만 명이 됩니다. 00년생이면 지금 현재 20대 중반 정도 될 것 같아요. 이 인구가 본격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시기부터는 조금 걱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아직까지 부동산이 10년 정도는 버틸만 할 것 같냐라고 봤을 때 이 인구가 2천만 명이고요. 이 인구가 1,000만 명입니다. 3천만 명 정도 돼요. 그런데 당장 은퇴를 할 건 아니고 이 경제활동 인구가 최소 5년 정도를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나중에 하겠지만 이 인구 그리고 70년생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 70년생부터 75년생까지 거의 500만 명이 5년 내에 은퇴를 합니다. 이제 5년 내에 은퇴하기 시작합니다. 70년생들이. 그러면 이분들이 70년생들, 지금 현재 50대 초반부터 50대 중반인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나라에서 경제적으로 자산을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주택을 하나씩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다면 이분들이 자기들이 주택을 하나 갖고 있고 2주택, 3주택을 살까요? 안 살까요? 왜냐면 과거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그 전에 2016년부터 샀던 그 세대하고 또 다릅니다. 그 세대하고 이번의 세대는 또 다릅니다.